진의 색시와 구렁이 영감. 최주현 그림, 김진아 글. 진의 색시와 구렁이 영감. 옛날 어느 고래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벼슬은 못했지, 농사는 지을 줄 모르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도 글 공부는 열심히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꼭 장급제하여 돌아오리라. 서울이 얼마나 먼지 선비는 밤낮 없이 걸었어요. 어느 날 깜깜한 한밤중에 산길을 걷던 선비는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선비는 정신이 들자 화들짝 놀랐어요. 웬 색시가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고 있지 뭐예요? 선비가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요? 하늘이요? 인간 세상이요? 그러자 색시가 대답했어요. 선비님께서 절벽 아래에 쓰러져 계셨어요. 이곳에서 쉬면서 상처가 났거든 가세요. 색시는 지극정성으로 선비를 돌보았어요.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내오고 날마다 몸에 좋은 약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런데 색시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저녁 밥만 먹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선비가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한 영감님이 나타나서 가만히 보니 선비의 아버지였어요. 너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찌 이리 한가하게 있느냐.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다. 빨리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여자가 내 몸의 피를 다 빨아먹을 것이다. 여자를 죽여야 내가 산다. 마음도 얼굴도 비단결처럼 고운 색시가 지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선비는 영감 말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며칠 후 영감이 선비를 또 찾아왔어요. 너는 어찌 아비의 말을 안 듣는 게냐? 정 믿지 못하겠거든. 내일 저녁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보아라. 그날 밤 선비는 조심조심 색시 뒤를 밟았어요. 색시는 산 꼭대기를 오르더니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욕을 할 참인지 옷을 벗는데 세상에 갑자기 색시가 나무 통만큼 굵은 지네로 변해 계곡물 속으로 들어가지 뭐예요. 선비는 깜짝 놀라 넋이 나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날 다시 영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야 내 말을 믿겠느냐. 영감은 소매자락에서 담뱃대와 담배 셋잎을 꺼내 선비에게 주었어요. 여기 담뱃대와 담배를 줄 테니 피워서 연기를 내라. 꼭 담배 셋잎을 피워야 한다. 그럼 여자는 죽어 지네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선비는 색시가 자고 있는 방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선비는 가만히 허리춤에서 담뱃대를 꺼내 담배 한 잎을 피웠지요. 그랬더니 색시가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했어요. 선비는 다시 담배 한 잎을 피웠어요. 방안 가득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자 색시가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지 뭐예요. 다시 셋잎째 담배를 피우려던 선비는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열고 담뱃대를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게지요. 선비는 겨우 깨어난 색시에게 영감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색시가 말했어요. 그 영감은 선비님 아버지가 아니라 천년 묵은 구릉이에요. 그놈과 나는 누가 먼저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르나 싸우던 중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늘에 오를 날이 가까워오자 그놈이 선비님을 시켜 나를 죽이려던 그예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색시에게 물었어요. 내가 색시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색시가 대답했어요. 그놈은 사람 기운을 받으면 힘이 약해진답니다. 내가 계곡에서 그놈과 싸울 때 선비님은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가 그놈을 향해 후 내품어 주세요. 다음날 선비는 색시와 함께 계곡으로 나갔어요. 색시가 서르르 옷을 벗자 큰 지네로 변해 공중으로 날아올랐지요. 그러자 갑자기 우르르 꽝꽝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앞산에서 집채만한 구릉이가 나타나지 뭐예요. 진의 색시와 큰 구릉이는 어르렁거리며 수룩이에게 덤벼들었지요. 마음 약한 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음날 선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집을 나섰어요. 다시 싸움이 벌어졌어요. 진의 색시가 하늘을 오르자 순식간에 나타난 구릉이가 무섭게 진의 색시 허리를 감고 오르는 거예요. 선비는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 후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기운이 약해 구릉이에게 닿지 않았어요. 선비가 너무 급에 질린 탓이었지요. 선비님, 내일은 꼭 나를 도와주셔야 해요. 내일 보름달이 뜨면 구릉이 놈의 기운이 세져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답니다. 다음날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하늘 아래 마른 번개가 쉴 새 없이 번쩍였어요. 진의 색시와 구릉이가 뒤엉켜 싸우느라 전둥 같은 소리가 계곡에 울렸어요. 구릉이는 어찌나 힘이 좋은지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 진의 색시의 목을 졸랐어요. 진의 색시가 위험에 빠지자 선비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선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릉이 놈에게 진의 색시가 당할 판이었거든요. 선비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고는 구릉이를 향해 있는 힘껏 후 하고 내품었지요. 그제서야 구릉이가 진의 색시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순간 진의 색시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구릉이의 목을 물었어요. 그러자 집채만한 구릉이가 땅 위로 떨어지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다음 순간 구름이 하늘 가득 몰려왔어요. 마침내 진의 색시는 한 마리 용이 되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두꺼운 진의 껍질은 하얀 종이가 되어 선비 앞에 떨어졌어요. 선비가 종이를 펼쳐보니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선비님 은혜 잊지 않겠어요.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하실 거예요. 선비는 기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선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장원 급제하여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선비 집이 고래등 같은 기아집으로 변해 있었어요. 선비가 대문을 열고 들었으니 비단 옷을 차려 입은 부인과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어요.
선비도 진해색 씨도 참 행복하게 잘 됐지요. 안녕. 끝.